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평소 현대의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와 현대의학의 관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조금은 성찰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정말 끝없이 쏟아지는 처방전들, 이걸 폭포수라고 표현했는데 참 와닿죠? 대체 우린 어쩌다가 이 지점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글에서는 현대의학을 또아리를 튼 뱀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참 절묘합니다. 어쩔 땐 인자한 치유자였다가 또 어쩔 땐 질병과 싸우는 전사였다가 때로는 성공한 엘리트의 모습으로 정말 계속해서 얼굴을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질을 딱 파악해서 이게 맞나?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자, 이 거대한 폭포수의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병자치입니다. 자병자치, 글자 그대로 스스로 병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우리 몸을 단순히 부품의 집합체, 그러니까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요, 4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작은 우주, 소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정말 강력한 힘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정반대편에 자병타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타인에게 내 병의 통제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갑작스러운 고통이나 어떤 위기감, 두려움에 딱 부딪히면 혼란스럽잖아요. 바로 그럴 때 내 안의 치유력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외부의 권위에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개념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자병자치는 내면의 조화를 믿고 내 몸을 살아있는 소우주로 보는 겁니다. 반면에 자병타치는 외부의 개입에 의존하고 몸을 수리가 필요한 기계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치료 방법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생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치유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외부의 권위로 바뀌게 된 걸까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치유의 주체는 계속해서 변해왔어요. 고대에는 샤먼이었고 농업시대에 들어서는 종교 지도자 같은 존재였죠. 그러다가 동양과 서양의 관점이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동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 같은 전체적인 조화에 집중한 반면 서양은 해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집중했죠. 그리고 끔찍하게도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면서 서양 의학은 그 부상자들을 연구하며 인체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 지금의 과학적 체계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의학은 우리 삶에서 감히 의심할 수 없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는데요. 먼저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되면서 밀려나죠. 그리고 동시에 전문가는 오직 의사뿐이라는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계속해서 주입됩니다. 결국 우리는 의사에게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맡기도록 배우게 되고 이것이 건강을 위한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글과 마치 99.99%의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거대하고 단단한 믿음의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거의 깨트리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절대적인 합의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명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생명의 역사에 외통수란 없다. 이 한 문장이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99.99%라는 거대한 숫자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진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99.99%의 주류 의견이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야만 그 집단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38억 년 동안 아주 사소해 보였던 단 하나의 돌연변이가 종 전체의 운명을 바꾼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작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결코 함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의 본질이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매듭을 말이죠. 이 문장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근원적인 힘을 일깨워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외부에서 주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스스로 세포를 만들고 생명을 창조해낸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는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자신감을 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해냈는데 이미 만들어진 내 몸을 좀 수리하고 돌보는 일, 그걸 왜 못하겠어요?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우리를 자병타치가 아닌 자병자취의 길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 글은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복잡한 상황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비유합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그 매듭처럼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려고 시도하면 아마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매듭을 칼로 단번에 끊어버렸던 것처럼 당신의 건강에 대해 얽매여 있는 그 복잡한 생각들을 단번에 끊어낼 당신만의 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